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민주노총 본부 등 10여 곳에 대해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 국정원의 행태가 제대로 된 행태입니까? 압수수색의 배경에는 민주노총 현직 간부인 A씨가 국보법 위반 피의자들을 최근까지 접촉했던 사실이 고려됐습니다. 접촉자 중에는 지난 2016년 충청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한 B씨도 포함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B씨는 선거 당시 평화헌법 제정과 함께 독자적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터넷 매체의 대표직도 맡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2021년부터 1심 재판 중인데 불구속 상태여서 접촉이 가능했던 겁니다. 관련해 방첩당국 관계자는 MBN에 간첩단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 정보, 고급 첩보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정치권의 높은 수준까지 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MBN은 A씨와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1시간가량 대치하는 등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를 수년간 내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나자 공안 통치 회귀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엄청난 조작 사건들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 전신이었던 안기부, 그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 어떤 집단입니까? 민주노총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USB와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 PC 등 42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첩당국은 확보한 압수 물품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국정원의 사상 첫 압수수색입니다.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소속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말을 아껴도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서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직 민주노총 간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과 지령을 받는 등 교류를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증거들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닉했을 가능성도 제기돼서 오늘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당국의 간첩 수사에 사실 속도가 붙고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히읗, 기엇, 히읗이라는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단체는요, 제주 지역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이 한길회의의 초성을 딴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이 한길회가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을 중심으로도 간첩단 수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 자주통일 전위, 이른바 자통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당국은 자통을 제주와 전주 등 다른 지역의 상부 조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통의 조직원들과 제주 한길의 조직원들이 상당수 겹친다는 겁니다. 당국이 이들이 북한으로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지령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으로 적혀 있거나 지방선거 개입 등 구체적인 지령이 적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제주, 창원뿐 아니라 진주, 전주, 서울 등 전국 규모의 간첩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뭐라고 합니까? 민주노총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리양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 현장의 분위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 내려가세요. 필수인력만 남고 다 내려가시라고요.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압수수색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간첩단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 제주 간첩단, 이게 간첩단 이름이 이거예요. 히읗, 기역, 히읗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히읗, 기역, 히읗. 지금 언론에서 추정하기는 이거를 한길회의 약자 아니냐고, 자음만 딴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데 이게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총회장님이라고 부른다. 간첩단 사건. 조금 좀 낯설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듣는 얘기도 합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자, 국정원이요. 서울, 창원 등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난해 6.1 지방선거 개입 정황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여기 보면 반보수 집회 지시, 진보 지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암호 기술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클라우딩 컴퓨팅 뭐 이런 걸 좀 사용해서 뭐 자료를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다. 국정원 동시다발 간첩 수사를 하고 있다. 공안정국 조성 논란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왜 갑자기 간첩단, 간첩 사건이 등장을 했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맡은 사건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근데 뭔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전 수사를 좀 한다. 그럼 이게 또 정권이 교체된 영향인가요? 여기 보면 뭐 중중 쭉 나와 있어요. 내년에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하는 의도가 있다. 하던 걸 마저 끝낸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양금 의원님. 네. 간첩단이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듣네요. 이런 내용은요. 그러네요. 예. 여전히 간첩이 있나 보죠? 그거는 저는 간첩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에 뭐 요즘은 기술 패권 시대라서 기술을 빼가기 위한 간첩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제주 간첩단 사건에 나온 거는 보니까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간첩단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내용상으로 읽어보니까 시민단체나 민노총과 협력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도록 됐는데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가가지고 그 대남 이 공작하는 팀들하고 접선을 하고 왔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뭐 그림 파일 그 속에 숨겨진 암호 해석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일들이 우리 지금 정부를 전복하는 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미 동맹 해체하는 일, 그런 일에 주로 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김여정이 요즘 하고 있는 말 보면 그 한국 내에다가 이렇게 메시지에 우리나라 내부의 사람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뭔가를 신호를 보내는 건가요? 신호를 그러면? 보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북 전단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대북의 전단에 대남 심리
하는 부분, 대북 심리전 하는 예. 부분들을 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모든 일련들의 사건들을 저희가 쭉 이제 이게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 간첩단 사건과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이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원이 그런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공안 전국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한 5년간 조사를 하던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조사된 거를 결말을 지금 짓는 예. 거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공안 전국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국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북 관계에 어떤 관련해야지는 부분들을 다루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대북 관련한 어떤 간첩 조사나 정보 조사를 못하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처음부터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번에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간첩의 조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거 숙련된 예. 어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예. 경찰이 그 문제를 경찰에 다 넘겼을 때 아.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예. 하는 염려 그런 염려들도 사실은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 보면 간첩 사건이 사실 한두 해 정도 수사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오랜 동안 추적을 해오고 그래서 그거를 잡았을 경우에는 간첩단 사건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걸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적혀 있고요. 앞서 봤던 중앙일보 다시 한번 불러보죠. 요 끝에 보면 요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이 좀 설명되는데 이것까지 소개해드리죠.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논평을 통해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 사건 조작이다. 구시대적이다. 뭐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